26일 북경으로 향한 북한 특급 열차, 김정은 개인이 탈 수 있는, 김정은만 탈 수 있는 특급 열차가 북경으로 간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알고 있었냐 없었냐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밝히는 입장은 알고 있었다. 중국 가는 거 알고 있었다. 정보 부족이 아니다. 근데 27일 날 물었을 경우에 북한에 누가 가는지 모른다. 김정은이 가는지도 모른다. 알고 거짓말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이 아니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깜짝 쇼를 했으면은 일본도, 그 정보력이 뛰어난 일본도 파악을 못했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정보력, 우리의 정보력이, 일본의 정보력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린 당사자예요. 북한 도발에 대한 당사자입니다. 육로로 올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북경을 가는 열차가 아니고 21량이나 달아가, 물론 그게 전부 사람들을 태웠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으로 밤중에 기습하는 AN5투기인지, AN5투기라는 건 사실은 저공 비행기를 하고 속도도 낮기 때문에 레이더망이 안 걸립니다. 골프장에 내려앉아서 특수전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AN5투기거나 공기부양정을 타고 서울의 밤중에 침입하는 북한 특수전단, 여러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1군단, 5군단이 올 수 있는 융도를 통해서 밤에 급습하는 특수전단, 시나리오가 다양합니다. 이런 특수전단이 깜짝같이 한밤중에 서울을 향해서 한 100명 정도 내려왔다. 저는 지금 정부의 정보망을 보니까 그래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정보망이라면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국정원 예산은 공개적으로, 다른 부처처럼 공개적으로 정부 예산 심사할 때에, 심의할 때 나타나는 숫자만이 국정원 예산의 전부가 아닙니다. 국정원 예산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몇 개 부처에 숨은 예산도 있습니다. 그게 턱갈비나 쓰거나 엉뚱한 데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쓰는 돈들입니다. 그 대공 활동을 할 때 쓰는 돈입니다. 그걸 공개하는,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는 예산에다 조금씩 묻어두고 있습니다. 말은 조금씩만 단위는 상당합니다. 일단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국회에 있을 때에, 정보위원으로 있을 때에 이 내용들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이 대공 수사까지도 경찰에게 넘기겠다 하고 있습니다. 대공 수사까지 경찰에 넘기는데 국정원이 왜 필요합니까? 국정원의 제일 큰 의무가 뭡니까? 분단된 국가로서 국정원의 제일 큰 의무가 뭡니까? 북의 동향 파악입니다. 동향을 미리 파악해서 관계부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국방부나 행자부 어떻게 대응하고, 국민들을 훈련하고 군이 훈련해야 될 것인가,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보도 주고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제일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북경으로 향하는 특급 열차가 아니고 남쪽으로 깜짝같이 오는 공기부양정 AN5투기, 도보로
바로 1군단이나 5군단을 통해 넘어오는 특수군단 한밤중에 100명쯤 와서 광화문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인터넷선을 전산망을 교란시키고 한전 전력수급망을 교란시키고 팔당댐 물을 오염시키고 깜쪽같이 7시간 8시간 하고 북으로 돌아갔다. 저는 이래도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아니면 깜짝같이 안 돌아가고 100명이 왔는데 시간을 봐서 지금처럼 이렇게 허술한 대공 상태에서는, 대공수사 상태에서는, 대공정보 분석에 있어서는 국정원의 존재조차도 지금 안 보이는데 국정원장이 나서서 북한에 가서 우리하고 와서 마음 편하게 얘기하자. 국정원장이 누굽니까? 30년간 북한을 봐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이분의 능력을 너무 안타까워요. 그 능력을 지금 어디로 쓰고 있는지. 북한이라는 존재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 일괄적인 패키지로 안 할 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앞장서서 북한에 가서 녹음을 해와서 김정은이가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다 하는 걸 녹음해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김정은이가 진짜 일괄 타결 방식으로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위험하다 못해 국민 배신 행위라고 보여요. 안보를 지켜줘야 될 최고의 수장이 국민들에게 안보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수장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특급 열차가 북경을 안 가고 서울을 오면 어떨까? 여기는 열차선으로 지금 경원선? 너무 눈에 드러나겠죠. 비밀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철도가 아닌 다른 거로. 왜 비밀리에 들어올 수 있대? 우리가 그것도 못 막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열차가 가는 것, 김정은이가 그 열차에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는 것,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면 입장을 자꾸 번복하지 말아야죠.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모른다면은 알고 있었다. 북중 간에 일어난 일 다 알고 있었다. 평양을 출발해서 북경 가는 거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으면 김정은이가 탔다. 더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생각하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도우기 위해서 상호 협의하러 북경을 갔다.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얘기할 자신은 없었는지 모르죠. 너무 속이 보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기자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26일, 27일 물으니까 거기 탔는 게 김정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김여정이가 수장인지 모르겠다라고 해놔놓고 지금 또 다시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 알고 있었다. 다시 물었죠. 그럼 왜 그 전날 김정은인지 누군지 모르냐 했더니 민감한 거에 대해서 답하기 곤란했다느니 뭐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다 라고 얼버무리고 있어요. 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니고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렇게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야 북한이 지도세도 모르게 깜짝하게 스럽게 지금 평화를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앞에 나서가 얘기했지만 뒤로는 한국을
어느 순간에 도발하거나 남쪽으로 들어와서 국민 안보를 위협하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세우는 계기가 되겠지만, 이렇게 청와대가 얼버무리면은 사실은 몰랐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에 대한 대응 방안조차도 찾지 않겠다는 얘기는 같은 겁니다. 1950년 6월 25일이 선전포고하고 시작됐어요. 남한에 탱크 한 대 없을 때 걔들은 탱크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것도 일요일날. 모두가 무방비 상태.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온 나라가 들떠 있고 북한이 내일 모레 바로 핵을 폐기할 것처럼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북한이라면요,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단 트럼프를 만나 뭔가 좀 얻어내겠다는 생각 하나로 자제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꼭 이날이 아니라도, 꼭 3월 27일이 아니라도 5월달 미북 정상회담이 뜻대로 안 된다. 4월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경제적인 지원을 얻어내는데 속 시원한 답이 없었다. 6월 이후에 무슨 짓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정부의 지금 태도를 보면 6월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이 만족하는 수준이 안 되고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이 만족하는 수준이 안 됐을 때 북한이 무슨 짓을 할 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대비하고 있을 것처럼 보입니까? 대비할 자세도 안 돼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정보망도 없는 것 같아요. 정보 수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정보가 있어도 대응 안 할지조차도 모른다라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이번 거 몰랐는 것은 중국으로 간 김정은 이하 북한의 고위들이 간 것을 몰랐다 치더라도 이번 것을 계기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전략, 앞으로 항상 웃으면서 뒤로 엉뚱한 짓을 하는 거, 뭐 예를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합의하고 난 그날부터 핵을 열심히 개발해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 기본 합의서 발표하고 나니까 북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북 간의 평화를, 대화를 해결하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는 게 낫겠다. 잠깐이라도 멈춰돌라 해서 결국 팀 스프리터 1992년에 일시 중단했어요.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핵을 안 만들 거라고 태무심하고 있는데 제네바 합의에서 안 만드는 걸 돼 있으니까 북한은 놀랬지롱. 우리는 제철이 플루토늄을 안 만들어도 공농축으로 만들 수, 공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어. 몰랐지롱. 2005년 9.19 성명 발표하고 우리는 정말 북한이 이제 벗고 나왔어. 벗는다라는 게 거짓에서 벗고 나와가 솔직하게 우리하고 좀 뭔가를 해결할 거다 기다리고 있는데 2006년 7월 달에 7월 4일 미국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하고 석 달 후에 우리한테 대해서 1차 핵실험을 합니다. 항상 그 일을 터뜨리기 전에는 웃는 얼굴이에요. 평화를 가장한 모습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거기에 지금 코를 받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 명의 자문단을 널궈가지고 청와대에 마이크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정말 정신 차렸다. 이제 북한 핵 폐기한다. 라고 선전하고 홍보하는데 골몰해 있는 게 아니라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각색해서 홍보하는 게 하는데 골몰할 게 아니라 이번 지금 청와대가 제때 파악하지 못한, 혹시 제때 파악했더라도 안보상 이유로 그걸 기자들에게 솔직하게 브리핑을 못 해줬다 손치더라도 이번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는가. 다시 말하면 북한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논의할 때 가장 적극적인 도발 행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돼야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 사태를 하나의 교훈 삼아서 북한의 웃는 낯으로 핵폐기를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 자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한 것도 군사적인 도발도 포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체제를 제대로 깨닫는 기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바로 인식하는 건 뭐냐? 국민들에게 한미동맹만이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엉뚱한 짓, 중국의 재뿌리기 정책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한국이 그래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청와대 마이크를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만 홍보할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이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줘야 된다. 가르쳐주고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용 보시고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